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 수가 3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당뇨, 이렇게 흔한 질환이 됐지만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당뇨를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당뇨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신경 손상, 시력 손상, 그리고 신장 질환과 심장마비까지 불러오는 합병증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 미리미리 예방해야겠죠? 오늘 그 해답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당뇨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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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 수가 3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인데 당뇨 환자 수가 점점 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생활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음식도 그냥 좀 인슐린 잘 안 나오게 음식을 많이 먹고 기름이나 이게 뭐 그런 사회적이나 그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흔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고요. 저는 우리나라에만 당뇨 환자 수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당뇨가 완치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아니죠. 당뇨 치료도 가능하고 완치도 가능합니다. 교수님,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시작할까요? 네. 당뇨 환자들 보면은 굉장히 헤매요. 그리고 당뇨병은 완치 안 된다. 당뇨병 합병이 터지면 온다. 당뇨병은 친구처럼 살다가 같이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한번 세상 태어났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불안한 그게 필요. 그러나 사실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치료 방법을 옛날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환자들이 이렇게 당하냐 하면은 알아야지 이게 뭔가 이익이 되죠. 알아야지 낫는 건데 알아야 되는데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당뇨병은 음식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운동에 관계된 것도 아니거든요. 당뇨병 환자를 보면은 먼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 먹는 이유는 뭡니까? 몸이 힘이 되고 살이 돼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소화가 돼서 음식이 자기 쪽에서 포장한 상태로 들어오고 포장한 에너지원이니까 그것이 피 속에 있는 에너지원이 우리 세포 속으로 몸속으로 들어갈 적에 인슐린이 필요하고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만약에 췌장이 나빠졌다면 기능이 떨어졌다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니까 동화장이 적게 되니까 음식 아무리 잘 먹어도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 동화 못 시키고 몸은 힘이 빠지고 살이 빠지죠. 왜 힘이 빠지니까 힘을 녹여서 살을 녹여가지고선 힘으로 만드니까 우리 몸에 살이 쫙쫙으로 들어가지고 눈 멀고 코만 나빠지고 신장 나빠지고 여러 합병증이 많이 오죠. 심근경색 오게 돼서 하필 오래 못 살게 되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정말 치료 잘하려면 당뇨원을 잘 알고 거기를 좋게 하는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음식량과는 관계없는 거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거 같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잘 먹으면서 치료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사실 혈당을 생각하면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식사를 하면서 혈당을 잡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런 방법이 있죠. 이전에 치료방 지금도 많이 하고 있었다마는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프로 골프 선수는 골프 해가지고 자기 생활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먹는 약을 먹고 있고 이때까지 먹는 약 먹고 있었으니까 힘이 안 생기거든요. 자꾸 췌장이 망가지니까 한 번도 못하다 인지펌프 달고 나서 힘이 세져가지고선 전에는 전반에 좀 나갔는데 후반에서는 뒷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탈락하고 그랬는데 우승을 했어요. 저렇게 조그만 기계를 달고 저 사람이 먹는 먹다 인지펌프 다른 다음에 아주 건강해져서 인지펌프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인지펌프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온 게 식사 때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음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렇게 조금밖에 밑에 조금 나오죠. 이게 당뇨병 상태. 그리고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만들면 정상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저도 기계를 달고 있습니다. 눈을 안 보여요. 이거 기계를 빼면요. 안경을. 그 원인은 뭐냐? 눈에 이제 망막이나 눈에 있는 그 수정체가 두꺼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초점으로 막 이거 끼면 정상화 되는 거 마찬가지로 췌장 기능 보상은 인공 췌장기 인식펌프를 달면 그 정상화돼가지고 음식 잘 먹고 완전히 정상화 똑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올바른 치료법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인공체장기 치료법이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면서요, 교수님?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인치펌프 치료가 굉장히 많이 늘고 아까도 봤잖아요. 50% 이상을 치료하고 있는데 전체한데. 2010년도에 유로 당뇨학회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요. 췌장 기능이 이게 제 2형 당뇨병에 대한 얘기예요. 췌장 기능이 점점 증가해요. 그러니까 점점 완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췌장 회복하면 완치가 되니까. 그리고 당화혈색소 정상화됩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세계적인 논문 학술지인 그 란셋에 나와 있는 논문인데요. 인슐린펌프 치료했더니 완치율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원인 보니까 인슐린 저 빨간 거는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던 것이 인슐린펌프 치료했더니 그냥 굉장히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완치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당뇨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전 세계 의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인공체장기 치료 효과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적극적으로 치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참여 가능하세요. 전화 02-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뇨로 고생 중이다가 이 인공체장기 치료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신 분 사연 만나보고 갈게요. 이분은요. 너무나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셔서 당뇨 환자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셨던 분이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전화 받으랴, 주문 체크하랴. 바쁘다 바빠. 들어가자마자 카메라에 포착된 이 분주한 분위기. 아니 뭐가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그런데 몸이 바쁘다 보면 얼굴에 짜증이 날 법도 하건만 이리저리 쉴 새 없이 바쁜 업무를 챙기면서도 밝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보는 사람마저도 기분 좋게 만드는 이분의 웃음. 뭐가 이리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걸까요? 내가 행복한 이유요? 궁금하세요? 최경숙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경숙 씨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지금의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데요. 96년도에 내가 이제 부도를 맞고 보일러 대리점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이제 이천으로 가서 다시 이거 건재상을 이제 내가 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꾸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한가할 때 앉아 있고 이러면 눕고 싶고 이제 조금 힘들다든가 머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이제 혈압이 있나 하고 당을 이제 검사를 당연은 생각을 못했죠. 근데 혈압인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혈압은 괜찮고 당을 검사해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을 그때 검사하니까 한 240 정도 나온 거예요, 당이. 하지만 당시만 해도 당뇨가 잘 알려지지 않는 탓에 위험성 역시 몰랐던 최경숙 씨. 당뇨 판정을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 당을 우습게 앓은 거야. 당뇨병이 뭐 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몇 년을 약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이제 무시하고 그냥 꿋꿋이 이렇게 일을 했죠. 그때는 뭐 더 바빴지.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조금씩 힘들어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나는 이 합병증이 왔던가 봐. 이제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저혈당이 떨어져서 막 힘들고 길에서. 그래서 이제 당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제 내가 체질적으로 느낀 거야, 이게. 몸으로 오니까. 그게 뭐 당에 좋다는 거는 이렇게 가게를 하니까 손님들이 오시면은 뭐도 좋다, 뭐도 좋다 하면은 뭐 해다 주기도 하고 또 사서 먹기도 하고 뭐 오만 가지 다 먹어도 이게 안 돼요. 잡히질 않는 거야. 몸이 안 좋아짐을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치료에 나섰는데요. 그렇게 당뇨약을 먹게 된 것이 20년.
하지만 복용량은 점점 늘어나기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잡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뇨약을 한 알, 두 알 주다가 이제 이게 자꾸 약이 늘어요. 병원에 가면은. 처음에는 한 세 알. 이제 뭐 당뇨약만 세 알이 아니고 당뇨약은 뭐 한 두 알 정도 이렇게 해다가 뭐 다른 거 뭐 혈액순환제 또 뭐 콜레스테롤 뭐 이것저것 약을 시켜서 한 네 알 정도 이렇게 주다가 인슐린은 인슐린대로 맞고 또 약은 약대로 한 8알까지 먹어본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내가 이게 건축을 하면서 조금 이상한 소비자를 만난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 이제 거기서 같이 이렇게 맞대서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질 않았지, 당이. 그저 약을 먹으면 한 200 안쪽, 200 조금 넘고. 그러니까 그 선에서는 괜찮았어요. 항상 지내기가. 그 뭐 당에 그렇게 뭐 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무섭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하고 그런 일이 있는 후에는 500에서 떨어지질 않아. 500, 600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당 조절에 실패. 여기저기 합병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망막에 이상이 오면서 시력에 이상이 생긴 건 물론 몸의 신경 각 부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아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손님이 잘 못 알아들은 건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저쪽에서 잘 못 들었나 보다 이랬는데 손님들이 번번이 그래고 물건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이게 가지수가 수만 가지야. 분명히 어디다 두고도 돌아서면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손님이 여기서 뭐 주세요? 그러면은 찾으러 들어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아, 뭐 달라고 그랬지, 저 아저씨가. 그건 어디 있지? 그런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왜 이러지, 막. 각종 합병증에 시달렸을 정도로 당뇨로 고통받던 최경숙 씨. 지금의 모습으론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기계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1년도 안 됐는데 혈당이 다 잡혀서. 이제는 바쁜 와중에도 하루 4번 혈당 체크를 하며 열심히 당뇨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모든 것이 그저 행복하다는 최경숙 씨. 140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저는 아주 양호합니다.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는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이제 꾸준히 이걸 인슐린을 이제 얼마나 내가 차고 있을는지 몰라도 이제 건강하니까 뭐 더 이상은 걱정되는 건 없고 우리 이제 가족이 다 또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애기 아빠도 많이 협조를 해주니까 고맙다고 생각이 들죠. 건강과 동시에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것이 무엇보다 행복하다는 최경숙 씨. 앞으로 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네, 최경숙 씨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최경숙 씨는 20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이 당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야말로 병을 키운 셈이 됐죠. 그러다가 뒤늦게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특히나 저혈당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당뇨 환자에게 저혈당이라는 증상이 왜 나타나는 건가요? 뭐 많이 작게 먹거나 그 약을 먹어도 그렇고 특히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먹는 약도 먹었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았거든요. 패턴이 비슷한. 그러니까 저혈당이 많이 오죠. 그런 환자를 많이 봅니다. 뭐 아까도 보니까 좀 그 기억력 없어지고 그런 것도 네네. 그런 거와 관계되는 거죠. 네. 보통 당뇨하면 고혈당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저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 치료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게 아니라. 네. 근데 또 저혈당뿐만 아니라요. 이 언어 때문에 발음이 안 좋아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해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또 그것 그렇지.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렇죠. 이것도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이게 이제 오. 에너지 부족 상태니까 뇌의 세포 에너지 부족 상태고 특히 인슐린 주사 맞게 되면은 심각한 저혈당 되면 에너지 부족이 더 심해지니까 언어도 잘 못하고 아까 기억력도 없어졌다는 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치료 방법을 이제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이 치료 방법이 여러 차이가 있으니까 그 잘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합병도 오고 언어 소통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혈당에 각종 합병증 망막에도 이상이 왔다고 하죠. 거기다 혈당은 500, 600을 육박했는데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셨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교수님?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한 거가 아니라 네. 실제로 다 좋아지니까요. 1년 되면 많이 적고 뭐 6개월 만에 좋아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당뇨병 원인을 없앴으니까 이전 치료로는 계속 나빠졌잖아요. 500 되고 인슐린펌프 다른 건 잘 먹으면서도 동화적은 잘 되니까 문제가 없어지니까 세포가 건강해져 뇌 세포도 건강해져 말도 잘하고 치장기도 회복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1년 만에 거의 다 좋아집니다. 그 아니라 한 달 만에도 막 좋아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치료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뇨 치료는 그냥 좀 아주 안 낫게 하는 치료도 있고 안 낫는 치료도 있고요. 아까 이서 치료했잖아. 바꿨잖아. 치료 방법 보니까 이제 말 발음도 잘하고 기억도 좋아지고 잘 살게 되고 이 치료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아셔야 되고 환자가 그걸 잘 알아서 자기 몸에 그걸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자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네. 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최경숙 씨의 사인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궁금증 생기셨을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지 당화혈 색소가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수치라는 건 이제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왜 중요한지는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당화혈 색소 수치, 당뇨 환자에게 왜 중요한가요? 합병증과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네. 3, 4개월 혈당치의 평균입니다. 혈당치는 5분마다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1440번이고 5로 나누면 얼마예요? 왜 288번 재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네네. 그래서 한 번 재도 3, 4개월 혈당치가 평균에 나온 게 당화혈색소예요. 이게 평균이 6% 정도 되거든요. 5.5에서 6.5% 되는데 그 정도면 정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뇨 치료가 잘 안 된다면은 하나의 증상이 혈당 올라가는 거니까 그 증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지금 이쪽에 당화혈색소입니다. 5.5, 6.5, 7.5 그리고 10.5. 그러니까 까만 걸 갈수록 혈당이 높죠. 심근경색증이 점점 증가하죠. 그렇죠? 당화혈색소가 10.5인 사람은 당화혈색소가 5.5에 비해서 한 2배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우리 저 미세혈관 합병증, 신장 합병증이나 또 눈의 망막 합병증이 미세혈관 합병증. 그것도 보면은 그건 뭐 5.5% 비해서 10% 되면은 몇 배 증가하나 한 저기 5 정도 되니까 한 20배, 30배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은 합병증이랑 많이 관계가 되는구나. 그래서 합병증이 오는가 안 오는가 알면은 당화혈색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죠. 예측할 수. 그래서 합병증을 예측하는 중요로서 당화혈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혈당치가 정상에서 합병증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혈당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작게 먹으면은 영양실조가 심해져서 오히려 혈당치 정상 합병증 많이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저 연구는 잘 먹으면서 그 혈당치가 높은 만큼 높은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예,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화혈 색소 수치가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제대로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췌장기 치료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그냥 인공췌장기 달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고, 또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 과정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인공췌장 치료는 환자가 치료의 주인이 돼야 되는 치료입니다. 이때까지 환자들이 저렇게 눈도 멀고 합병증 많고 굉장히 아까도 환자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그 이유는 소극적인 태도라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 몸을 고친다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가르쳐 준 거, 의사들 가르쳐 주는 거 보면은 그냥 약이나 먹으라 그러고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보면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은 뭐냐, 환자를 의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로 입원하면서 몸을 관찰해보면서 하나의 인공 장기가 자기 몸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하면서 전문 의사, 전문 간호사가 그걸 잘 보면서 맞춰줘야 돼요. 그 자기가 또 그 몸에 맞추면 자기 몸에 경험을 해야 되니까 인류적 교육이 필요하고 잘 먹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단지 약 먹고 나 몰라라 그런 거랑 영 다른 치료거든요. 그래서 입원하는 경우는 당뇨 환자를 조그만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에 그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약 먹거나 그런 거랑은 아주 다른 방식의 치료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인공췌장기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 듣고 왔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자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014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 완치해서 인공췌장기를 뗀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혈당이 오를까 봐 걱정이 되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혹시 인공췌장기를 떼고 난 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당뇨를 완치하신 완치했죠. 분이네요. 그렇죠, 완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약간 마음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완치된 거는 다 회복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당뇨병 걸리기 전에 완치 상태였죠. 네. 근데 왜 당뇨병 걸렸을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러니까 몸에 나쁜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완치됐으니까 다시 당뇨병을 안 가려면 옛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규칙적으로 운동도 안 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문자로는 이렇게 완치 사연을 처음 만나본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자, 말씀 잘 들으셨죠? 평소에 관리 쭉 해왔던 것처럼 계속 건강 더 신경 쓰시고 유의하시고 다시 재발하는 일 없이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아쉽게도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에는 내일이 없다고 하죠. 하루라도 빨리 자신에게 잘 맞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방송 끝난 후에도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